이어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왔네요. 좀 네. 어려운 종목 거네요.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? 2019년 4월 23일에 29,500원 20% 매수를 하셨네요. 네. 어떤 질문을 좀 보내주셨을까요?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합병을 한다. 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대부분은 합병 때문에는 오르는데 그렇죠. 이 종목은 떨어진다. 음. 근데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길래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세지도 않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네. 상승 여력이 좀 있을까요?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. 일단은 합병하니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파워넷, 아이즈비전, 네. 머큐리 이 얘기가 이제 좀 생각이 나네요. 네. 자, 그때 이제 웬만한 합병 기사는 호재다.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죠. 대신에 네.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네. 웬만한. 웬만한. 예. 그렇다면 뭐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예외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? 예외죠.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파워넷이랑 아이즈비전 합병 때 보여드렸던 게 이게 현금이냐 아니면은 뭐 빚이냐 이걸 먼저 봐드렸잖아요. 네. 그때는 파워넷은 아이즈비전을 현금으로 이제 인수를 했던 거고, 네. 이제 여기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은 또 이제 옆에 또 산업은행 껴있죠. 여기는 이제 빚입니다. 네. 빚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은 원래는 자산 재평가, 그 다음에 신규 투자금 이런 걸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네.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빚이 늘어나는 합병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가 네. 먼저 결론이 되고요. 그러니까 이 합병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가 있어요. 네.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가 이제 현대중공업을 이제 분할을 합니다. 네. 이제 현대중공업 영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을 좀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기존의 현대중공업의 모회사가 되고,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끌어들여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모회사도 한국조선해양이 되는 건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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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산업은행한테 사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산업은행한테 1조 2천억 어치의 상환 우선주를 출자를 해주고,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7%를 좀 이제 양도를 했는데, 네. 네. 양도를 하는 방식인데요. 근데 이제 상환 우선주가 제일 좀 주목해야 될 그게 거예요. 뭐죠? 그러니까 상환 우선주, 그러니까 우선주, 그러니까 주식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말이 주식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환 우선주라고 제일 먼저 상환을 해야 되는 우선주예요.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야 1조 2천억 내놔라고 하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줘야 돼요. 무조건 먼저. 네. 네. 줘야 되는 거.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건 뭐죠? 빚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빚이고 채권이거든요. 그럼 상환 우선주는 채권으로 보면 된다. 네. 그러나 왜 채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상환 우선주를 썼느냐? 네. 이거는 재무제표 때문에. 네. 채권으로 1조 2천억을 써주면요. 재무제표에 차입금에서 1조 2천억이 찍힙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조선 업황 좋지도 않은데 빚이 1조 2천억이 생기면은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잘 포장해가지고 네. 상환 우선주다. 그러니까 이 우선주는 상환이 어떻게 되냐면요. 이제 매달이 아니고 매 기마다, 매 회기마다 네. 이제 배당금을 지불을 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돈을 못 벌었을 때는 배당금을 안 줘도 되는데, 네. 나중에 돈을 벌었을 경우에는 못 준 배당금까지 다 줘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 이자랑 똑같아요. 그래서 이건 채권이고, 그러면은 부채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보기 좋게 포장한 그런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,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짐 싸두고 가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걸 좀 예를 좀 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제가 있고, 네. 제 아들인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어요. 네. 근데 현대중공업이 결혼을 하겠다고 대우조선해양이란 딸을 뭐라 해야 될까?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. 네. 근데 이 예비 며느리가 돈을 잘 못 벌어요. 돈을 잘 못 버는데 빚도 있어요. 빚이 네. 무려 1조가 있대요. 그러면은 이 결혼은 승낙을 합니까? 거절합니까?
아버지의 인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걱정이 되죠. 빚이 그쵸. 있다는 소득도 없는데. 그 네. 근데 이 또 한국 조선해양이 또 인성은 좋아서 아이고. 이 네. 빚을 갚아주기로 하고 네. 인성이 정말 좋네요. 받아들여줘요. 그러니까 근데 이 빚을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국 조선해양도 당장 1조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이거를 또 유상증자 방식으로 좀 참여를 해가지고 복잡해지네요. 네. 유상증자로 한 4천억 정도,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주주배정으로 한 8천억 정도 해가지고 네. 마련을 해가지고 가는데,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요, 한국조선해양도 빚이 생기는 거고요, 대우조선해양도 빚이 생기는 거고, 전체적으로 빚이 생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합병 관련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근데 왜 이렇게 빚이 서로 생기는 나쁜 상황인데 합병을 굳이 해야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. 네. 우리나라에서 그 액화석유가스, 그러니까 LNG 선을 만드는 네네네.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.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랑 네. 현대중공업이랑 합치면 거의 90% 이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커진다.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. 원래는 이제 LNG 선 수주를 받으면은 우리 회사가 LNG 선을 만들 거다.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랑 와서 서로 가격을 부릅니다. 그쵸. 우리가 얼마에 만들어줄게, 얼마에 만들어줄게. 근데 이 두 회사 합쳐버리면요, 서로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이 독점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두 개가 합치면은 거의 독점 시장이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긴 하죠. 네,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좀 단기엔 안 좋지만은 뭐 나중에는 이 빚을 다 장기적으로. 갚을 만한, 어. 다 갚을 수 있는 큰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큰 시너지 때문에 한 건데, 네. 문제는 이 독점 때문에 합병도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전 세계에서 이제 조선업, 그러니까 LNG를 만드는 나라, 네. 에너지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총 9개 정도가 있는데, 이 9개 나라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. 국제법이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까다롭네요. 국제법상 승인을 받아야 돼요. 네. 근데 이제 이 승인을 받는 때가 언제냐? 승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,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이번 달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달에 이거의 서류를 냈는데 거절당하면 합병을 못 해요. 거절당하면 아예 합병이 무산되는 거죠? 무산됩니다. 어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?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이 빚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어요. 이렇게 내려왔는데, 네. 그러면 합병을 안 한다. 그럼 다시 올라와야겠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합병이 됐다라고 하면은 독점이라는 기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또 겁니다. 올라가겠죠. 네.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음.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. 지금 29,500원이면은 1, 2%,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한 1.5% 정도 수익 중인데, 네.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어.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냐? 이때 뭐 합병을 안 한다고 하면은 합병 때문에 떨어진 거, 만약에 36,000원에서 지금 3만원까지 왔죠. 네. 그러면 6,000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, 지금 시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. 6,000원을 다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고, 제가 봤을 때는 한 34,000원 정도까지는 좀 되지 않을까.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본 거고, 네. 좀 이제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좀 뚱뚱한 캔들이 눈에 좀 띄네요. 위에 있죠. 네. 눈에 띄는 좀 멀리 있어요. 근데 이 가격도 대충 보시면 33,0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쯤 올라오면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. 네. 그러면은 좀 지지를 받을 곳이 있느냐?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다른 보조 지표를 좀 출동을 시키는데, 네.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. 보조 지표에서 모멘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체킨스 오실리레이터라고, 네.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매수할 때 거래량, 매도할 때 거래량의 뭐 누적을 좀 평균을 해서 나타낸 건데, 이거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내려왔죠. 주가는 내려왔는데 이 오실리에이터는 좀 반대로 올라가고 올라왔어요. 있네요.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 주워 담고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워 담아서 네. 이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가 제일 좋은데, 기본적으로도 합병을 하든 안 하든 이번 달 내지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. 네. 근데 또 합병이 쉽지 않은 이유가 좀 있어요. 어떤 현대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노조거든요. 그렇죠.
그러니까 노조가 심하기 때문에 노조 갈등도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여의도 저쪽 산업은행 길거리 가면요. 저쪽 서여의도에 좀 산업은행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은 현대중업, 대우조선, 해양 뭐 합병 결사반대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포장마차 비슷한 거 천막 쳐놓고, 예, 천막 네. 쳐놓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이제 노조한테도 이제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노조의 벽도 넘고 그다음에 9개국의 이제 그 벽도 넘고 사실상 합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.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합병을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. 네. 기본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. 음.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느냐? 제가 봤을 때는 한 33,000원 수준까지.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.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질 거예요. 시장이 안 좋으면 떨어질 건데 떨어지더라도 33,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테니까 홀딩을 해두셨다가 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지언정 네. 매도는 한 33,000원에서 36,000원 이 사이쯤 있죠. 이 사이쯤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종목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좀 보유를 하시고요. 33,000원에서 36,000원 선까지 좀 가격을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